첫 번째 승자는 누가 될까요? 최정 8단과 김채영 3단의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지금 여길 또 들여다봤습니까? 네. 이게 이어주면은 그만큼 이제 활용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발을 하려면은 이쪽을 밀거나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요. 이쪽을 밀게 되면은 여기를 우선은 한 칸 띄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안 받으면 이제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눌러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찌르는 게 되면 더 좋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흑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워 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중앙이 약간 하얘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흑은 제자리 걸음,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 아니죠. 마이너스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격이에요. 네. 백은 이제 이 날일자도 하나 선수로 활용을 했고 중앙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들여다봤다고 봐야겠고요. 이어만 주면은 역시 이 교환은 흑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백에게는 이제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을 했죠. 이렇게 맞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너무 발이 느려 보이거든요. 물론 두텁긴 하지만은 발이 좀 느려 보입니다. 여기에 가볍게 하나 알려놓고 이쪽 이렇게 예를 들어서 흑도를 데리고 나갈 때 이 교환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막는 수가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두텁게 계속 이 돌을 추궁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여다보는 타이밍 예상치 못했는데요. 네, 역시 들여다보던 수를 선택을 하는데 네. 역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힘을 비축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점이 최정 8단이 가장 잘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의 진행은 최정 8단의 스타일이 좀 더 편한 흐름으로 가는 건가요? 바둑 흐름이요? 네. 제 실력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가 더 좋아할 만한 흐름인가요?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바로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네. 김채영 3단은 여기를 지금 깨끗하게 뚫어버렸는데 늘었어요. 이제 느는 수도 굉장히 빨리 선택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살리더라도 바깥쪽 단점도 많고 꼬부리는 것도 있고 흙이 싸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까 전에 그냥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느는 거를 이렇게 찌르기만 하더라도 이 흑돌 2점 정도는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정 8단은 그것도 양에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늘어버렸어요.
이렇게 잡게 되면 훨씬 더 크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쪽을 잇는 것인데 이 여기 밀고 여기 밀고 이쪽 찌르는 단점 등이 기타 등등이 많아서 백보다 흙이 더 괴로운 모양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를 하나 찔러 볼까요? 이렇게 둬서 이게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흙도 그렇게 좋은 모양새로 보이진 않습니다. 받아주면 이쪽을 밀고 막으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흙이 걸리는 예. 거죠? 흙이 걸릴 것 같아요. 이 모양 뭐 어떻게 두더라도 걸리는 모양이죠. 지금은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주기 너무 싫은 모양인데요. 너무 크게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버텨야 되는데 최정 8단 여길 늘었다는 것은 이미 한참 전에 수일기를 다 해놨어요. 이거 두면서 또는 이거 두면서 그리고 여기 들여다보기 전에 또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절차도 가졌고요. 네. 김채영 3단도 뚫은 거는 굉장히 호기롭게 뚫었거든요. 씩씩하게. 서로 손이 네. 빨리 나왔잖아요. 최정 8단도 당당하게 늘었고요. 흙도 그냥 여차하는 순간에는 늘 길을 버린다는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군데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집으로 물론 많이 손해를 봤지만 상변의 백도를 겨냥하면서 추궁을 하면서 만회를 하는. 전부 다 살리기에는 쉽지는 않은 형태로 보입니다. 아, 그쪽으로요? 그럼 뚫으면은 귀가 크게 들어간다고 네. 하셨었는데요. 아, 이렇게는 확실히 크게 들어가는데 끼울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래도 크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이 흙돌이 깔끔하게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면은 백이 좀 집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중앙의 백도를 공격하면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끌고 가면 되는데 이거는 또 그 간격도 그렇다고 이렇게 건너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렇게 건너가면 이제 백에 대한 그 뭐랄까 그 공격할 때 힘이 좀 없는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우선은 끼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또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치는 건 이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도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흙이 가능합니다. 3대 4니까 이건 100이 안 되겠죠? 뒤로 물러서야겠습니다. 예. 이으면 이렇게. 백도 집이 꽤 많이 늘어났죠? 하나, 둘, 셋, 넷. 10집에서 15집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집 이상은 확실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좌상기 모양만 하더라도 얼추 20집 정도는 확보가 된 형태죠. 근데 이게 저는 흙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여기에요. 지금 오히려 백이 먼저 뭐 이렇게 두거나 하면 흙이 오히려 미생마 아닙니까? 집도 많이 없어졌는데 미생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은 여길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백이 선수 권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건너붙여서 시한폭탄을 만드는 패가 있기 때문에 네. 있거나 여기까지가 선수라면은 여길 넘어가더라도 이 백을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좌상기 없어진 실리만큼은 물론 이제 백도 많이 얇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뭔가 좀 혹도 재미없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 넘어갈 수도 없는 것 같은 게 백이 오히려 먼저 넘어가 버리면 찔러도 다 받고 다시 찔러도 이렇게 늘게 되면 오히려 백은 연결이에요. 백이 연결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 흙이 얇아지면서 공격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된다면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집도 많이 늘어났고 연결하고 흙을 또 몰아갈 수 있고. 넘어가면서 차단은 꼭 해야겠네요. 네. 반대 입장에서 보면 흙도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넘어가는 게 필쟁이 요소.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네. 지금 넘어가는 게 필쟁이 요처로 보입니다. 흙이 그럼 넘어갔을 때에는 백이 그 다음 수로 우변 내려서야 할까요?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백도 한가하게 받기는 싫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최정 팔단은 이 자리를 아까부터 안 두는 거로 봐서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미는 거 정도는 지금은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늘거나 또는 아예 중앙 쪽으로 뭐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이 자리도 크니까요. 그래도 이곳은 참 커 보이네요. 다시 봐도. 흙이 오고 백이 오고의 차이가 뚜렷한 곳이라 이거 두면은 흑의 입장에서 한 25집 정도는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백이 늘게 되면은 여기를 집으로 봐주기가 아주 어려워요. 흙이 다시 두지 않는 네, 이상이요. 흑이 먼저 막으면 물론 한 15집 정도의 집이 확보가 되지만 백이 뭐 한 칸을 뛴다거나 또는 들어간다던가 하면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역시 조금 밋밋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도 어려운 자리예요. 네. 그쪽을 또 젖혀가나요? 젖히면은 계속 2단 젖힌다는 뜻인가요? 뭔가 중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런 그 사소한 집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스케일이 큰 작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끊었는데 끊은 것은 이거는 그래도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한 점은 요석인가요? 요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려야 되는 돌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면 너무 싱거우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하거나 또는 단수 치고 있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축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늘거나 해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백이 좌상귀를 크게 타스했지만 흑도 우상귀 쪽 모양이 커서 집으로는 그래도 아직 팽팽한 거죠. 아직 명확하게 경계선이 그어지진 않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실리로 한쪽이 이렇게 훌쩍 달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젖혔을 때 흑이 끊는 수는 예상을 했을 것 같았는데요. 여기 젖힐 때는 보통 다음 착수로 예상하기를 끊는 것 아니면 젖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 뭐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또 젖혀놓고 끊으니까 또 한참을 들여다보네요. 근데 젖혀놓고 끊었는데 이거 한 점을 버리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서요. 지금은 그래도 우선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있고 늘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느는 건 역시 이렇게 해서
그게 너무 싱거워 보여서 백이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굳이 먼저 젖힐 이유도 없고요. 그래도 살리는 쪽일 거라는 말이신 거죠? 둔담은 살리는 게 맞는 거로 보입니다. 두 선수의 생각 시간 이제 10분 차이가 나게 됐고요. 그래도 오늘 최정 선수가 고민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예상과 다른 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엔 어떤 수를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이렇게 오래 들여다볼 때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를 뒀는데 네. 벌이네요. 저는 싱겁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정 8단은 별것 없다? 여기서 근데 흙도 물론 받는 게 정수긴 한데 네. 손을 뺄 수도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치고 백이 다음에 두더라도 있거나 또는 늘거나 또 근데 선수로 이렇게 다 막히면은 꽤 부분적으로는 꽤 아픈 형태이긴 해요. 정수는 받는 게 맞는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서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는 수법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이쪽 백하고 이 백하고의 연결고리를 막는 수로는 이쪽이 조금 낫거든요. 다만 이제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게 생길 텐데 별게 없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늘거나 또는 아예 한 칸 띄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손 빼거나 귀를 밀어보네요. 그것은 이제 백은
뭐 별일이 없으면 막을 텐데 네. 굳이 지금 밀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이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 끝내기를 할 때 밀어서 끝내기를 하는 것보다는 밀어서 이렇게 막히는 끝내기보다는 그냥 한 칸 띄는 끝내기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차단은 백이 좀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때 이쪽 차단이 그러면 이 귀를 파고드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미는 것보다는 한 칸 띄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밀었다는 것은 막으면 손을 빼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살겠다는 뜻보다는 어디 다른 데를 두겠다는 뜻이 아예 이걸 먼저 하나 붙여놓고 여기까지만 굴복시켜 놓고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두겠다라는 뜻으로 의도 파악이 됩니다. 네. 뛰는 것보다는 밀어놓는 게 변의 사활에는 그렇죠. 도움이 예. 되니까요. 흑사활엔 도움이 되니까. 근데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밀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이게 바꿔 말하면 밀어놓고 이 교환만 해둔 채 손을 돌리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김채영 3단 여자 국수전 두 번째 결승전인데요. 네. 이미 지난 2014년도 여자 국수 자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단체전에서는 여러 차례 몇 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지만 개인전에서는 현재까지는 여자 국수전에서 우승한 것이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우승 네. 기록이거든요. 당시 상대가 박재은 구단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해프닝이 있었죠. 네. 1대1 상황에서 김채영 3단이 마지막 대국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우승을 했습니다. 잠시 최종 8단은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10여 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근데 일본의 유시훈 구단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유시훈 구단도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논쟁의 여지가 예, 공배를 메우다가 공배를 메우다가 이제 원래 이제 정식적으로는 공배를 메울 때는 하나씩 하나씩 서로 메워야 돼요. 근데 예전에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은연중에 서로 그냥 막 정신없이 양손으로 놓잖아요. 정신없이 메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상대 대국장이 왕리청이라고 대만 출신의 왕리청이라는 기사인데 암묵적으로 다 뒀지 하고 하고 이렇게 메우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것도 기성전 일본에서 가장 큰 기전인 기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국을 지면서 제 기억으로는 2대4로 졌거든요. 유시훈 구단이. 네. 근데 기성전 우승 상금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뭐 대략 한 4, 5억 정도 되는 것에 또 도전기예요. 그럼 다음 연도에 한 4-5판만 두면 되는 4번만 건가요? 이기면 돼요.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1년에 4번만 이기면 된다고 후지사 구단이 했던 그 네. 기성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놓치고 이제 유시훈 구단이 꽤 오랫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공배를 메울 때도 한 수씩. 한 천천히 한 수씩 그 모든 착수와 동일하게 이게 좀 규정이 좀 보완이 됐죠. 네. 그 바둑은 다 두고 끝나고 돌 쓸어 담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예, 절대 방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그렇게 패배를 중요한 기전에서 한번 한다면은 슬럼프가 안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말고도 무수히 많은 걸 봤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서 또 손을 빼요? 여기 진짜 기절초풍할 만한. 굉장히 커 보이는 자리인데요. 그냥 척 봐도 20집은 그냥 될 것 같은데. 네. 최종 8단의 그 배포? 배짱?
지금 이수는 변으로 넘어가라는 뜻인가요? 아, 이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 2, 30수 전부터 엄청나게 크다고 계속 노래를 하던 곳인데 네. 최정 8단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큰 자리인데 또 여기도 지금 손을 빼고 우아 쪽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합니다. 반대로 흙이 두 칸 벌리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귀를 삼삼을 붙이면은 언제든지 수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역시 그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참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최정 8단이. 스케일이 참 큰 바둑이다. 소위 말하는 빅픽처를 그리는 네. 큰 그림 그리는 바둑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죠. 자, 이수는 김채영 3단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들 받는다고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 바둑 배울 때도 귀를 두는 게 가장 크다고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무의식적으로 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곳에서도 손을 뺄 수가 있네요. 최정 8단 보면 확실히 뭐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이 최정 8단의 최정 8단 이제 랭킹 1위를 유지하는 네.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고 나서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계속 두기 전에는 막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했는데 네. 최정 8단 여기를 두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 자리도 크긴 하지만 다음에 또 한 수를 더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보니까 최정 8단의 그 작전의 일관성이 이해가 됩니다. 약간은 중앙 쪽으로 돌이 몰리는 듯한데요. 맞는 건가요? 중앙을 중시하는 중앙과 변을 중시하는 물론 귀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하지만 발전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곳 그리고 중앙 날일자 이런 데를 두면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집은 아니지만 이 모양이 큰 모양에서 나오는 그 전투가 벌어져도 또는 나중에 또 집을 만들 때도 어지간히 큰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 놓는 거죠. 네. 지금도 오히려 흙은 좌하기보다는 저는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기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백이 이 날일자를 하면 워낙 좋은 모양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날일자를 해서 머리를 내밀고 우변에 백돌 두 점을 압박을 하면서 중앙을 지우는 것이 맞는 감각으로 보입니다. 네. 김채영 3단과 최정 8단의 결승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대국의 중반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스물두 번째 여자 국수를 가리는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최정 8단과 김채영 3단의 대결. 이제 최정 8단의 시간이 곧 6분대로 떨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백은 여기를 둔 작전의 일관성을 살리려면 귀를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어요. 이런 데를 먼저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쪽을 받으면 젖혀서 넘어가는 게 이제 도움이 되죠. 네. 차단을 하면은 이쪽을 여기를 붙일 수도 있겠고 밀어서 싸우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어요. 어찌 됐든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곳에는 확실하거든요.
돌이 사뿐사뿐하네요. 네. 여기까지는 하나 둘까요? 넘어가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크면서 두텁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뒷맛도 많이 완화시키는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상변의 백돌과 우변의 백돌을 갈라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갈라서 공격을 할 때는 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중앙전을 펼치기에는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요즘에 김채영 3단이 좀 바둑이 굉장히 치열해졌거든요. 바로 넘어가 네, 놓지 않고요. 바로 가르는 강수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동안 제가 준결승전, 준준결승전을 해설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풍이 바뀐 것 같아요. 아주 치열하게.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네. 최정 8단은 생각보다 장급하다. 김채영 김채영 3단은 3단은 생각보다 치열하다. 아, 강지수 초단은 돌은 천천히 갖다 놓지만 결단이 빠르다. 네, 속기바다. 네.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참아둡니다. 근데 정수로 보여요. 우아기의 뒷맛도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깔끔하게 만들었고, 자, 이제 베개의 손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그쪽을. 이것은 이제 이런 모양이라면은 보통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쪽에 뒷맛을 살짝 남겨놓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만약에 먼저 이쪽을 하나 밀어놓고 늘었을 때 3-3을 침투를 하면 이렇게 네.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바깥쪽으로 받죠. 네, 이제 바꿔 말하면 지금 먼저 들어간 것은 밀겠다라는 사전 공작이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손을 빼면 여기를 붙이겠다는 뜻이고요. 차단을 하면 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수를 쳤다고 쳐도 이렇게 하면은 단수 치고 이어서 차단이 있고, 끊기네요. 예. 그렇다면은 그냥 늘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여기를 또 머리를 두들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선수로 이렇게 파헤쳐지면 굉장히 크죠. 이게 또 이렇게까지 되고 돌이 갈라지니까 이건 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정수는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만큼은 백이 이득이다 라고 보는 거죠. 최정 8단이 아주 예리한 한 수를 보여준 겁니다. 밀기 전에 타이밍이었네요. 아주 프로다운 수법이죠. 우리 일반 그 초심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죠. 갸우뚱하겠지만, 유단자급이 되면 이 교환을 탁 하고 밀면은 이렇게 됐을 때 3-3 들어간 것이 백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또 한 판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초심자 때는 이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죠. 설명을 해줘도 네. 설명을 해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곳에서 또 한 집 한 집 이득을 보다 보면은 또 후반에는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상규에서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직은 저도 이제 형세를 아직 뭐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현재까지 최정 8단의 운석을 보면은 아주 그럴듯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눈에 뭐 그렇게 눈에 쏙 든 악수도 없고 돌에 흘러가는 이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돌아간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손을 뺐어요. 네. 그럼 지금 차단하러 갈까요? 하겠죠. 일단 하겠죠. 여기도 끊으면은 이제 그때 해도 되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차단되는 순간에는 흙이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건 흙이 너무 괴로워요. 이 흙돌이 움직여도 이게 또 틀어막히는 모양이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흙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바둑이. 그렇다면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버티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는 아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두고 끊고 머리를 두들기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냥 머리를 두들겨도 흙이 응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좌하기를 이제 손 빼는 궁여지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역시 이곳을 머리를 맞게 되니까 흙이 응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됐어요. 이건 일단 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제일 쉽게 이렇게만 두더라도 아직도 미생이에요, 전체 흙이. 지금 이런 데는 거의 선수거든요.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 좀 한 집 정도밖에 없는 형태예요. 네. 이쪽 언저리에 백돌이 오게 되는 순간에는 두 집 내고 살아야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숨 막히는 형태가 됐고요. 원래 이 형태는 아까 이제 입구자에 눈목자에 넘어간 상태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약 25집 정도 확정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10집이 조금 넘는 정도의 집입니다. 순식간에 집이 한 15집이 사라졌죠. 그 사라진 것은 근데 이제 좌하기 둔거로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전체 흑대마가 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쪽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백돌이 지금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데만 두더라도 굉장히 많은 집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도 늘어버리네요. 어차피 끊어봤자 넘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능률적으로 예를 들자면 호구나 날일자나 또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능률적으로 보강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제는 최정 8단의 우세를 이야기해도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흑돌들의 압박감이 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백이 약한 곳은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곳은 없어요. 물론 이 돌인데 다음에 여기가 어디에 백돌이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돌도 그렇게 약한 돌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백돌이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기적으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
지금 상황은 그래도 최정 8단의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것도 늘지도 않고 뒤로 받네요. 나중에 이제 우변에 뭐 이렇게 되고 우변에 백돌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한 발자국 더 후퇴한 거로 보이는데 아주 냉정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집으로만 놓고 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백돌이 좀 더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젖힌 수죠. 그렇다고 봐야죠. 미래를 대비해서 더 튼튼하게. 최정 8단도 이 중앙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래도 이쪽이 정수일까요? 아니면 정말 튼튼하게 지키는 게 정수일까요?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더. 이 우변과의 간격을 고려한 수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끊기는 건 없으니까요. 이런 교환은 이때 연결하면 되니까. 이 바둑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갈 길은 먼 바둑이에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데 이기려면 백도 고생 좀 해야 되고 흑은 물론 뭐 당연히 더 고생하겠죠. 네. 바둑이 좋은 흐름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그 최정 8단의 그 독창적인 사고방식, 창의력.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면서 돌들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점은 돌들이 조화롭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를 어깨를 짚었는데 밀면 뛰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 간격은 문제가 없다. 예, 끼워도 이렇게 단수 치고 호구 치면은 전부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근데 그게 약간 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끼워 이으면 이쪽이 약간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뭐 당장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선수라고 본다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여차하면 이거 찌를 때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선 이렇게 껴붙이고만 해요. 지금은 이제 강력하게 둔다기보다는 두텁게 쌓아두면서 정리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한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노선을 정했다는 것은 형세 판단.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형세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수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둔다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백의 입장에 좋은 게 이렇게 막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다음에 뚫릴 수는 없잖아요. 이어야 되는데 뭐 막거나 뭐 중앙 쪽으로 돌이 가면 계속 흙에 대한 압박이 되면서 집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앙은 백의 집이 늘어날 곳만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많아요. 백 쪽으로는. 지금 여기도 그냥 얼핏 봐도 10집 이상의 집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좌상기는 뭐 진작부터 20집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두터우면 하변에 흙이 침투를 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크게 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얇아지면은 흙이 뭐 이렇게 침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돌이 갈라지면은 백의 입장에서 신경이 쓰일 수가 있는데 네. 주변이 두텁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혹시 깨져봤자 그냥 집 몇 집 없어지는 거니까 단순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실리가 100이 뭐 압도적으로 많거나 해서 우세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흐름이 좀 괜찮고 두터워 보여서 지금 100이 약간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럴 때 이제 조금만 한두 수만 느슨한 수가 나오면 금방 또 집으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김채영 삼단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우상기 보면은 오히려 더 튼튼하게도요. 훗날을 기약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말을 하거든요. 흐름은 최정 팔단이 조금 좋아 보이나 또 여유롭지는 않은 그렇죠. 상황이고요. 약 좋아봤자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세니까 아직은 두 기사 모두 갈 길이 먼 바둑으로 보입니다. 승부수인가요? 하변을 집으로 내어줘서는 재미가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깊숙해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승부수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호흡이 김채영 삼단이 또 아주 좋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바둑은 분리할 때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근성이 좋고 또 끈끈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쉽게 이제 바둑을 내어주질 않죠. 자, 이 흙을 압박하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붙이는 수를 많이 두잖아요.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차렷 하는 수를 둘 수는 있죠. 이렇게 덥석 씌워가는 것은 이쪽이 하나가 선수가 될 테고 날일자 정도나 또는 붙이거나 하면은 척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은 돌은 아니에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탄력이 어지간히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백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아갈 수 있나요? 공격을 해서 이렇게 슬슬 몰아가면은 이게 이제 약한 돌이 되면은 저 멀리 있는 상변의 흑돌하고도 또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미생마 하나 정도는 뭐 수습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미생마가 주변에 한두 개 더 있으면은 그때는 이게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점은 유의를 해야 될 겁니다. 최정 팔단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고요. 김채영 3단은 아직 5분 정도의 생각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쉬웠어요. 네. 잡겠다는 뜻은 아니고 아닐 거예요. 조그맣게 살려주고 중앙으로 손을 돌리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조그맣게 살려주고 조그맣게 대충 살려줬다고 보고 이쪽을 나와 끊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네요. 중앙이 지금 새하얘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 점 잡게 되면은 집이 크게 나겠는데요. 이 돌, 그리고 여기 찌르고 붙인 돌, 씌운 돌, 이것들이 전부 이제 도움이 되는 중앙집을 만들 때, 중앙 경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펼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최정팔단 이제 바둑을 보는 이 시야가 정말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요. 김채영 3단도 여기를 침투를 해놓고 이도를 다시 버리는 작전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겠죠. 침투한 김에는 우선은 살려야 되는 돌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백을 두텁게 해주고 살려면 물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두터워지고 난 다음에 이런 데를 나와 끊으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긴 하거든요. 단독으로 이 돌 살리기도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주변의 흑돌이 또 강하면은 또 뭔가를 또 해볼 수 있겠지만 주변의 흑돌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주 거세게 저항하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자, 이 난국을 김채영 3단이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장면이긴 합니다. 저는 지금 든 생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아마 두텁게 하고 끊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냥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젖힘은 끊어서 단수침은 늘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이것도 바깥쪽은 두터워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나와 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작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던 모양이거든요. 붙여서 늘면은 이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걸 엿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젖히면은 호구를 치는 거는 근데 물론 사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백이 중앙이 너무 탄탄해지는데요. 그냥 젖힌다. 아무튼 백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젖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김채영 3단은 어떤 타겟책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이 헛나온 게 오늘 대국하기 전에 네. 한국견을 쑥 한번 훑어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죠. 오늘 기사총회 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기사총회를 하는 날인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안건도 통과시키고 또 기사회장도 새로 뽑는 날이에요. 근데 프로 기사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제가 본 기사가 김미리 3단하고 오유진 5단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대표실을 정리하고 이동하려는 찰나에 네. 제 눈에 딱 목격이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를 하다가 네, 그렇죠. 오전에 이제 훈련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총회 자리로 이동을 하는 순간이었죠. 네. 저보고 어쩐 일로 나왔냐고. 하나, 둘. 자주 좀 오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자국수전 해설하러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김미리 3단이 끄덕끄덕 하면서 바로 전 대국에서 김채영 3단한테 졌잖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여차하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젖혀서 만약에 받아주면은 이걸 이어서
버리고 우하기에 백돌 한 점을 접수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냥 밀었네요. 이렇게 두면은 백도 받아주질 않고 우위로 받는 게 싫었다는 얘기예요. 살아봤자 두터워져서 여기 끊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두고 살아봤자 이쪽 끊기면은 이 바둑은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변의 흑도를 버리더라도 이 백돌 한 점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보는 건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는 왜 붙여놨을까? 이 진행은 예. 굳이 이 교환이 필요가 없는 이렇게 거죠? 할 거면 굳이 붙여야 되는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도 두 점머리를 역시 두들겼고요. 이것도 이걸 젖히면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앙 쪽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뭐 늘거나 해서요. 자, 우선 젖혔고요. 크게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 삼각을 하게 되면은 여길 또 다 당하거든요. 또 받으면 또 밀어서. 물론 여기에 집은 많이 늘어났지만 중앙이 끊기거든요. 여전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선택이고, 만약에 지금 백이 이걸 다 받아주면 네. 이때는 이제 젖혀서 김채영 3단이 원하는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젖혀서. 이거 완벽하죠. 흑의 입장에서는. 백도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예, 늘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호구 치거나 또는 치받거나 해서 살긴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와서 이걸 버릴 순 없으니까. 흑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김채영 3단의 추월기도 시작이 됩니다. 오늘 기사총의 날이라면은 오늘 결승 1국은 김다영 선수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아마도 마지막 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수는 이쪽을 젖히면 끊고 단수 칠 때 이렇게 치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겠고요. 뒤로 받으면 늘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고요. 흑도 뭐 다른 방법은 별로 눈에 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디 뭐 함부로 뒀다가 이런 데 젖힘 당하게 되면은 귀가 집이 다 사라지니까 안쪽으로 젖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도 끊습니까? 네. 잡으면 밑으로 치겠다? 근데 이 작전은 귀는 물론 백이 많이 이득 봤죠. 원래 흑집이었는데 백이 오히려 덤 정도의 집을 내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중앙 쪽은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 칸 정도 뛰거나 했을 때 오히려 백의 단점이 더 부각이 되는 형태예요. 흑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달리 받으면은 다른 건 오히려 흑도 이렇게 단수 치는 정도로 보여요. 백도 단수 쳐야 될 거고, 따거나 있거나 하면 마지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단수까지 가죠. 네, 이거는 이제 잡으면은 다시 한번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고요. 이 흙도 함부로 패 못해요, 지금은. 하변 쪽도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으면 그때는 백도 이제 늘거나 또는 호구 치거나 하면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나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보다는 중앙 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쪽 사활도 아직까지는 신경이 쓰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흙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지금 이거 이어야 되는 거로 보여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따냈어요. 단수 당할 때가 이 짠이 너무 괴롭고 패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여기도 패를 하겠다 따내면. 근데 이 부담은 부담인데 백이 먼저 단수 치거나 이런 데 두면은 이게 지금 살아있는 아니 못 건가요? 살았어요. 물론 억지로 사는 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정수로 넷,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이게 너무 커요. 일곱, 백이 먼저 두는 거. 여덟, 아홉. 여기는 뭐 어차피 이렇게 끊어줄 사람은 없고요. 거의 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수는 별로 없어 보여.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 과연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축머리가 뭐 예를 들어 돌이 이런 데로 오면 바로 끊어갈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초읽기 올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네. 당장 여기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선수로 이어서 뭐 이런 거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선수로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려서는 것보다 이렇게 이게 있는 게 중앙 쪽으로 예, 영향이 더 중앙 오는 이렇게 거죠? 건너붙이고 단수 치고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정확하네요, 김채영 3단이. 그렇다면 붙이는 것도 일리가 있네요. 입고 나서 붙이면 또 다시 뒤로 후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일리가 있죠. 이렇게 하고 이은 게 건너붙이는 게 유력하다. 그렇다면 백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텁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두텁게 둡니다. 여기 어디를 받아달라, 그런 뜻인데요. 근데 여기도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서는 바로 나와 끊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중앙이 꽤 토실토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하면 또 살리는 것도 가능하죠. 정말 두텁게 두네요. 여기는 건너 붙여도 그냥 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으면은 그때 이제 연결하면 되니까. 물론 뚫린 게 살짝 아프긴 하지만 연결하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식으로 두텁게 전부 연결해 두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직접적으로 백을 여섯, 괴롭히는 일곱, 수가 있는 것은 여덟.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홉. 날렵하게 이쪽도 연결이 되고 네. 이렇게도 연결이 되니까 일리가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전체가 차단되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그래도 이수로 인해서 지금 연결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있긴 있나요? 이렇게 두고 치받을 때 이렇게 하고 끊는 게 있긴 있겠네요. 완벽한 연결이라고 보기엔 어렵네요. 지금 뭐 행마의 맥이긴 한데 이걸 찌르는 순간에는 완벽한 연결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예 뒤로 젖혀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맥은 이건데 여기 치는 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 됩니까? 끊기는 거 아닌가요? 끼우는 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잡히는데 이쪽을 먼저 끊는 게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 수가 있네요, 다행히. 백이 젖히더라도 끊는 게 있어서 연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손을 빼고 이쪽을 뒀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부분으로만 놓고 뭐 여기 꼬부려야 되잖아요. 이쪽 꼬부리면은 이렇게 둬야 돼요. 근데 이게 따낼 때 이쪽이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건. 네. 예, 이거는 모양이 흙이 이상해졌는데요. 그래도 이곳 나오기는 해야 하는 거죠.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나온 다음에 여기 꼬부리는 순간에 빈상각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흙이 이 모양은. 여기가 해결이 되면 백이 또 느는 거, 호구 치는 거 전부 선수예요. 아래쪽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이거는 다섯, 흙이 시름이 여섯, 깊어지는 수법인데요. 여덟, 아홉. 네, 어쩔 수 없어요. 손을 돌려야 돼요. 자, 이때는 백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쭉 치고 올라가면은 아주 최대한으로 흙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늘고 연결할 때 이렇게 띄어서 어차피 이런 돌들은 다 패석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연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중앙은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어요. 네, 중앙은 점점 이제 백돌이 놓이면 놓일수록 계속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흙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최종 8단과 김채영 3단의 제22기 한림대 프로여자 국수전 결승전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